자, 공시로 살펴보는 주가 흐름입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월요일 같이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공시 특이사항이 있는 기업. 네, 먼저 아까 방송 보다 보니까 효성중공업 얘기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효성중공업 저희가 네. 좀 다뤘죠. 그래서 그걸 어차피 먼저 준비해온 볼까요, 김에 제일 먼저 효성중공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1조 1,227억 원, 영업이익이 857억 원을 나왔는데 네. 이게 매출액은 사실 컨센서스 대비해서 7%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85% 상회했어요. 아, 시장 예상치를 예상치보다. 두 그렇다 보니까 배, 거의 2배 가까이 있네. 거의 2배 가까이 네. 엄청나게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 회사를 이제 사자 네. 막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른 것 같은데 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을 하는 회사가 HD 현대일렉트릭과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회사들은 실적이 계속 좋았어요. 근데 효성중공업은 사실 건설 사업도 있고 중공업 사업도 있고 두 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약간 우려도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중공업 사업이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마진 사업들이 예전에 있었던 저마진 사업들이 1분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이익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았던 게 사실인데. 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이제 4.4% 정도를 기대했던 게 7% 정도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효동중공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1분기 실적을 보면 건설도 물론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151억에서 2분기에 291억이 나왔기 때문에 뭐 건설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중공업 부분을 보면 전분기에 9억 적자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분기에 6억 원이 나온 겁니다. 2분기에. 그러니까 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작년 4분기에 7,570억 정도, 올해 2분기에 7,117억이었으니까 사실 네.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보다 더 잘 나왔어요. 이게 질이 좋아졌고. 그렇죠. 막 고마진 사업이 들어오면서 이게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효동공업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게 더 관건이 될 것 같긴 그렇겠죠. 하거든요. 근데 사실 2025년까지 보통 이제 전력기기가 좋으면 최소한 3년 정도는 호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2025년까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전력기기 업체들이 지금 이제 효성중공업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미래 가치를 좀 땡겨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기보다는 미래 실적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정도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효성은 참 색채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투자? 굉장히 센스가 좀 최근까지 보면은 성공적이잖아요. 그렇죠. 효성 네. 화학도 그랬고, 효성 TNC도 그랬고, 뭐 이제 이번엔 중공업까지 감각이 좋네요. 계속 이어가길 바라면서 네. 일단은 실적으로 증명을 했고, 주가도 오늘 뭐 거의 26% 대형주지만 요즘 뭐 대형주 움직이는 거야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그렇죠. 네. 네. 한 주에 100만 원, 야, 황대죠. 자, 그런 거고 하여튼 잘 되고 있고. 두 번째 기업, 두 번째 장원일 기업은 팀장의 시그니처. 네. 뭐였죠? 네.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KT 서브마린. KT 서브마린. 네. 근데 KT 서브마린이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이 매출액 179억 원에 영업이익이 55억 원이 나왔는데 네. 사실 놀라운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었어요. 오피 마진 30%, 네, 두 자리, 오피 마진. 하이, 뭐야 이게, 하이 싱글도 아니고 두 자리 수 30%야? 사실 저런 1분기 기업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분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분기에 제가 18% 이익률이 나왔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 났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30%를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궁금했던 거죠. 회사에 한번 물어보기도 했고 대표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일회성이 있나, 가장 크게 중요한 건지 일회성이 있나 여부였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만 저러고 말 거냐 그러면. 그렇죠.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진이 높은 전력 케이블 쪽이 들어오면서 마진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저 전력 케이블 쪽이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영업이익률이 물론 이제 30%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크게 떨어질 상황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이제 올해 연간 매출 목표가 600억, 영업이익 목표가 100억이거든요. 네. 근데 상반기를 보면 이제 260억을 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억을 이미 달성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냐인데 최소한 2분기 정도만 된다 그래도 영업 매출 600억은 그냥 넘어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50억 정도는 될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표이사의 어떤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와 이제 회사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그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모두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매출 전망치는 1,000억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1,000억을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뭐 25에서 30%가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250억에서 300억까지 볼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회사가 추가로 이제 배를 건조하고 있어요. 이게 포설선이라고 해서 이 회사는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포설선,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그 전선을 밑에다 깔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배 세척이 있긴 한데 이걸로는 이제 원양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멀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 나갈 수 있는 큰 배를 짓고 있는데 투자 규모가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참고로 올해 1분기에 매수한 배가 360억 정도였거든요. 300억 대였기 때문에 1,500억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배가 한 2년 뒤에 들어온다 그러면 향후의 실적 증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1,000억이 끝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계속 있고 LS전선도 해상풍력 쪽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보일 수 있다. 이게 좀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뭐 좁은 땅덩어리에 뭔가 제한적이죠.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직도 전봇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력선을 이 지하화로 계속 바꾸고 있는 사업들이 몇십 년째 있는데 전봇대가 보이고 거기에 다닥다닥 막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지중화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해저 케이블이니까. 해저 케이블이니까 네. 땅으로 깔아야 되고 밑으로 묻고 뭐 이래야 되긴 하는데 해저 케이블 참 흥미롭네요. 포설선이라는 것도 굉장히 또 그 고난이도 기술이고 중간에 그렇죠. 뭐가 걸리거나 끊어지면은 난리가 난다면서요? 네네, 그렇죠. 네. 당연히 하겠지만 하여튼 KT 서브마린 지난주에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주가가 또 강했군요. 장원희 팀장의 시그니처 KT 서브마린. 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세 번째 기업 네. 동시 세 번째 기업은 이제 보령입니다. 보령. 네. 독특한 우주에 투자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제약회사인데 우주에 투자했죠. 근데 컨셉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도 우주인들이 이제 헬스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인들의 헬스케어를 위한 약을 개발하겠다는 측면에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보령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액이 2,163억 원에 영업이익 190억 원인데 컨센서스를 매출액은 뭐 3% 상회했는데 영업이익이 23%를 상회했어요.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온 거고 네. 이 실적 발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원이 3명이 장내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신감의 표출. 그렇죠. 근데 주가는 사실 거의 저가였거든요.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이 받았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우주에 대한 투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제약회사가 우주에 투자하냐? 좀 생뚱맞다라는 게 시장에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경영 3세인 김정균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엑시옴 스페이스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우주 정거장 사업을 한 회사의 지분을 한 3% 좀 만들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 우주 사업을 갑자기 한다 그러면 실적이 안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본업에서 실적이 잘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전략이 지금 어떤 게 가고 있냐면 LBA라고 해서 레거시 브랜드를 인수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 의약품? 그렇죠. 일반 의약품 중에서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은 감소했을 거기 때문에 전문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성도 떨어지고 별로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매출이 그러면 없어지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거시 브랜드를 인수하는 전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20년, 21년, 22년 각각 이제 항암제와 조현병약 같은 것들을 인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 제약 사업 쪽에서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고 아까 또 이제 우려가 한 가지 더 있는 게 우주와 더불어서 이제 원래 이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고혈압 치료제 카나부가 올해 2월에 특허가 만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네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이 두 가지 때문에 주가가 좀 지춤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이 LBA 그러니까 레거시 브랜드 인수 전략이 굉장히 통하고 있기 때문에 보령의 주가는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향후에 봤을 때 이 우주에 투자한 게 과연 나쁜 것이냐라고 봐도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뭐 우주도 분야가 뭐 다양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유인 우주선들을 특허한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주에서 뭐- 약을 개발하나? 아니 무중력 어쨌든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가 아니고 우주인들이 네. 무중력 상태나 이런 이제 일반적인 지구 환경과 다른 환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금감소 같은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약들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 유인 우주선에 들어가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네.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개발했다. 그러니까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그렇죠. 네. 대규모 이제 화성 탐사선 이런 것들을 뭐 계획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유인 탐사선이 유인 갈 탐사선. 때. 네. 네. 거기까지? 네. 보령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보령은 그렇고. 자, 또 다른 기업
이것도 제약사네. 네, 그다음에 환인제약인데요. 한인제약. 네. 그러니까 보령이랑 환인제약을 보면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디스카운트 받고 있구나, 저평가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돼요. 성장성을 잘 안 줬죠. 예전부터 그렇죠. 멀티라는 것도 없고. 네. 그냥 카피나 뭐 약 팔고 뭐 이렇다고 좀 터부시하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죠. 네. 근데 실적은 분명히 잘 나오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 국면으로 분명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인제약도 지금 제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했거든요. 16억 규모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임원들, 내부자들이 장내 매수를 하는 건 제약사들이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랩지노믹스도 지난번에 이제 그렇죠. 장내 매수 공시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죠. 네. 많이. 그런데 이제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보령도 아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장내 매수가 있었잖아요. 네. 환인제약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보시면 매출액이 576억에 영업이익 85억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각각 2%, 26%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잘 나오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정신성 의약품 이제 1위 업체이기도 한데 이게 올해 하반기, 즉 4분기 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이제 4분기에 그 향남 공장이라고 해서 신규 공장을 인수한 게 있는데 그 가동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가동이 되면서 이제 비용이 증가할 거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 비용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지금 이익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고 보시면 되고 4분기에 신공장이 가동되면서 비용이 늘어났다. 그럼 이거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실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24년 실적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52주 신저가에서 인체막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씩 담아가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제약 쪽이 조금 이제 반등의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색다른 모습이 제약주가 겹쳐 있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네요. 네. 자, 또 다른 기업 공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이제 DK락인데. DK락. 네, DK락은 이제 개장용, 그러니까 계측 장비용 피팅과 밸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광이나 성광밴드, 태광,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 비교가 많이 되는데 네.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밸브를 하고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나 이제 DK락 같은 경우에는 소형 쪽을 중소형 쪽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밸브가 들어가는 곳은 석유화학 플랜트 쪽이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선박이 많거든요. 근데 선박 상황도 지금 나쁘지 않죠. 거기에 오일 쪽도 보면은 중동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석유화학 플랜트 쪽도 지금 시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이게 우주항공에도 쓰이잖아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수 밸브나 네. 매번 보면은 뭐 카운트다운 들어갔다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뭔가 이렇게 샌다든지 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DK락도 실제로 방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추가로 이제 반도체 쪽도 지금 뚫었어요. 네, 반도체 공정에도 당연히 밸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DK락이 향후에 실적 성장성이 없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죠. 매출액은 뭐 컨센서스를 2% 상회했는데 영업이익이 61억으로 컨센서스 대비 한 36%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매출이 잘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을 어떻게 이제 잘 관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DK락이 이렇게 이익이 잘 나오면서 PR이 올해 기준 한 7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피어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그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에 반해서 이제 DK락 같은 경우는 주가 횡보를 좀 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랑 뭐 항공 방산 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뭐 DK락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DK락. 네. 좋았어. 수성 실바시오는 뺄까요 오늘? 이거 왜 놓는 거야? 아니 수성셀 패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면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로? 네네. 시간은 다 됐대요. 그니까요. 네, 다음 네. 기회에.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로 통해보는 주가.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 오늘 또 월요일 고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